아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사장님. 예, 많이 춥네요. 진짜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그 이순신 관련돼서 또 우리가 만났으니, 네. 울돌목 주유소에서 만났으니 이제 토크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원균에 대한 부분인데요. 난중일기를 보면 곳곳에 이순신 장군이 원균을 엄청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원균이 이순신 비판하면서 뭐 씹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그거는 원균이 일기를 남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뭐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고 한데 원균을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균에 대한 뭐 솔직한 심정이죠. 이순신이 일기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또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은 어머니에 대한 염려, 또 조카, 가족들에 대한 걱정까지 하여튼 그런 것을 후세에 누가 내 일기를 볼 것이다 라는 마음이 없이 아주 솔직하게 적었거든요. 물론 원균에 대한 것도 그런데 이제 원균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은 10가지 중에 한 절반은 이순신 본인의 평가이고 한 절반은 누구가 원균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 와가지고 이순신에게 부정적으로 원균을 말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데 이러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을 적고 또 적고 하다 보니까 원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지요. 본인이 스스로 저런 인간 뭐 어떻다 그런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사례로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난중일기에서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 중에서 원균이 정말로 이거는 잘못됐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뭐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이 많죠.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와가지고 우리 원균이 심지어 원균이 직속 부하가 이순신한테 와가지고 직속 상관도 아닌데 우리 사령관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뭐 고자질이라 할까요? 하는 경우 그런 것을 소상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제일 많고요. 또 이순신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쓴 것은 별로 없는데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원균을 결코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첫째로 이순신과 원균이 이제 공동작전 출정한 것이 임진왜란 나고 나서요. 이순신이 원래 그 거제도 구역은 이순신 관할 구역이 아닌데 원균이 부탁을 하고 또 절차를 밟아서 선조의 명을 받아가지고 출정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신이 원균이 관할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싸운 거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만났을 때 이순신은 자기 전함대 24척, 한 척은 남겨두고 23척인가 이렇게 몰고 나갔습니다. 전라도 쪽에서 전라 우수영의 그 군대는 미처 도착이 안 되고 어쨌든 빨리 이 원균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단독 출정을 하는데 그때에 원균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배를 4척을 가지고 왔어요. 원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함대 전함수가 73척이거든요. 그 많은 전함을 다 어디다가 없애버리고 겨우 4척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군사령관 입장에서 그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아니 그 큰 함대를 내가 가진 함대의 3배나 되는 그 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다 어디다가 말아먹고 겨우 서너 척을 가지고 나온다. 그 숨겨놓은 게 아니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죠. 자침을 했다고 합니다. 왜군에게 뺏기는 것보다는 자침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다 배를 자침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의 휘하 한 10,000명 가까운 병사들을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같은 군사령관 입장에서 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말아먹고 그리고 겨우 몇 척 들고 나왔으니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승리인 옥포해전 당시였습니다. 당시 이야기죠.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첫인상이.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전투에서는 이제 그런 인상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원균과 이순신이 계속해서 어떤 그 갈등 관계로서 그 다음에 또 각자 막후 세력들끼리의 어떤 역학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이 갈등의 요인으로 계속 당연히 있죠. 예. 첫째는 전투 현장에서는 이 부하 장병들이 이순신이 이제 돌격 이렇게 하면은 원균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니 남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 평소에도 이제 대부분 보면은 난중일기를 전편에 흐르는 그걸 보면은 이순신이 부하는 물론이고 원균이 부하들마저도 원균을 잘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투할 때에 이순신이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주력 함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항상 승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끄럽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부하들이 갈등을 많이 가졌겠지요. 그리고 이제 전투 끝난 다음에 상부에 임금에게 장계를 올리는데, 이순신은 이번 전투에서 누가 무슨 전공을 하고 누가 어떻게 적군을 쳐부수고 배를 납포하고 배를 분멸했다, 그 신분과 계급을 막론하고 아주 자세하게 써가지고 이제 보고를 올리고 하는데, 원균은 그거를 그 공적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반박을 하지 않고 두고 봅시다 하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하 장병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한 거 없어요. 90대 10이라고 공적이. 그런데 왜 반반으로 해야 하느냐. 그런 불만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위쪽에 이순신의 백그라운드는 누군가 하면은 유성룡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알고 한 동네에서 커가지고. 그런데 유성룡은 결정적으로 전라자수사가 될 때 천거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평소에 뭐 이순신을 그렇게 살갑게 밀어주고 뭐 편들어주고 그러는 것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원균의 경우에는 사돈 윤두수, 윤근수 형제가, 이제 윤두수는 나중에 좌의정까지 올라갔고 윤근수도 이조판서까지 하고 하다 보니 임금의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곤소곤 할 기회가 많다 이거지요. 우리 원균이 잘 싸워서 또 용감하고 지략이 풍부하고, 선조 임금도 자꾸 듣다 보면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듣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쏠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다. 이순신은 그걸 아주 간단하게 장안으로 올라가는 구르마가 끊이지 않는다 하는 딱 한 줄로 써놓은 거였어요. 한양으로 올라가는 구르마가 끊이지 않는다. 그게 뭘 의미한다는 건 아시죠? 그런 관계였었죠. 그래서 저는 난중일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원균이 라이벌 의식을 이순신한테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 실력이나 능력이 자기가 모자라고 이순신이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가장 큰 저변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내가 5살 위이고 나이도 위이고 그리고 관과에 발을 들여놓고 이때까지 늘 내가 앞서 왔는데 어느 날 나하고 동격인 전라자수서가 되더니 드디어 추월해가지고 삼도수군 통대사가 되고 전투마다 이기고, 그러니까 원균의 마음속에는 이순신에 대한 열등감, 이 컴플렉스가 제일 많았던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이순신을 에둘러 험담을 합니다. 고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혹은 웅포, 또 일본의 진지들 많지 않습니까? 남해안에. 저 진지들을 우리가 전투를 해가지고 뺏기 위해서는 육군과 수군이 공조해야 된다. 육군이 밀어내가지고 뭐 고성이건 당포건, 항포건, 그 해안 지역에 쭉 많은 전투 지역이 있는데 육군이 전투를 해가지고 왜군을 밀어내야 그때 이제 수군이 가서 이제 쳐부순다. 육해 공군 이제 합동 전략이죠. 늘 그거를 주장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얘기는 했지만은, 이순신이 최고사령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을 때에는 이순신이 스스로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지 않고 늘 육군이 도움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자기가 이순신의 직위를 물려받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육군이 밀어내야 자기가 이걸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정유재란 때에 이렇게 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원수 권율이 보니까, 아니 이순신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 이순신이 없으니까 또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서 야 진격해. 권율도 좀 울컥하다 보니까 진격해, 공격해. 공격해도 될 상황이 있고 공격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잘 판단해가지고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또 상관이 설령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지금은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상관이 공격해 하니까 공격하고, 공격 명령이 없으면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칠천량 패전도 그렇게 해서 초래한 겁니다.
싸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권율이 공격하라 하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괴멸적인 패배를 초래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원균이 이순신한테 능력과 실력이 모자라서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많이 했을 거라고 느끼는 네. 게 삼도수군 통제사를 하다가 이순신이 이제 왕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네. 이제 저쪽 한양에 갇히게 되고 네네. 그랬을 때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자기 집안 그 식구한테 야, 나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 됐어. 너무 기뻐.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집안 어른이 야, 너 그 자리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어떤 경쟁자인 이순신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맞습니다. 예, 너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고 네. 또 한양에 있는 자기 그 집안의 그 권력층들이 계속 그렇게 또 포장을 해 나가고 하면서 네. 참 진짜 칠천량의 그 괴멸적인 네. 예, 그런 어떤 패전을 당한 것 같고요. 제가 그 난중일기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원균이 네. 자기의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 우리 조선의 백성들 중에서 뭐 이렇게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옷을 왜군 옷으로 갈아입혀 가지고 전과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어필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진위는 그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옷을 갈아입혔다 하는 설, 아니면은 이제 고기잡이에 나온 조선 어부들을 죽여서 잘 좀 처리해가지고 빼는 수급을 나온 것처럼 예,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는 그런 구절이 짧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전쟁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임금이 남한산성에 갇혀 있는데 청나라 군사가 산성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청나라 군사하고 싸운 게 아니고 내려가서 조선 백성을 죽여가지고 청군이 목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하고 호의 보호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야말로 철저하게 국가안보 유비무환 그렇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참 많이 합니다.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도 옳은 말씀입니다. 예. 아, 참. 이사님 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원균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순신은 네. 난중일기를 썼고 네. 자기는 뭘 쓴 게 없으니까 네.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네. 정황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원균이 역사적으로 비판받아야 되는 비난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딱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열등감과 과잉 라이발 의식,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식은 전쟁식은 간에 리더는 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전쟁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순신이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유가 뭐냐? 조정에서도 이 두 사람 간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순신에게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위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든지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충청 병사로 이제 딴 데로 갑니다. 그러나 이순신에 대한 그 열등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이순신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넘버원이 되느냐 적군을 향해서 해야 될 그런 거 연구하고 보내야 될 거를 이순신을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넘버원이 될 거냐. 자기가 생각해도 아마 이 전략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마 본인도 스스로 알았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권율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칠천량에서 무리하게 싸우다가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는 것. 그것이 본인 개인으로 보나 조선 국가적으로 보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었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경쟁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컴플렉스처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어떤 그 경쟁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네. 잘못하면은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참 교훈으로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역사가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